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는 연말을 맞아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이 8조 1,336억 원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해주면서 1,01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비 8.5% 증가하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에 따른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증시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98% 상승, S&P 500 지수는 1.38%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1.3%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밤에 천연가스 가격이 8% 급등했고요. WTI 가격이 2.7% 상승하며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999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전거래일 대비 4.4포인트 이상 얻어가면서 3,000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0.15% 소폭 상승하면서 1,012선에서 거래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이정수,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다행히 상승 출발에 성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처럼 1%대 상승을 좀 보이면 좋겠거든요. 오늘 대주주 회피 물량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저도 1%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은 대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 엇갈리는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MSCI 한국 인덱스 펀드를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3,05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양시장이 좀 추격 매수를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시고요. 오늘 이후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좀 수급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도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로 있어서 매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또 매수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 물량을 받았던 기관 쪽과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를 좀 진행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양시장 모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서 거의 대부분을 좀 매수해줬습니다. 이 물량들은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죠. 보험 쪽과 투신 쪽,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쪽이, 즉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옵션 쪽이라든가 선물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로 좀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을 좀 체크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분들보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치고 나가는 뭐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슈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있어서의 성장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이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전기 가격과 가스 가격을 좀 인상을 한다라는 그 소식이 좀 어제 전해졌는데, 원래는 뭐 전부터 인상이 됐어야 됐지만 이번 정부에 좀 막아놓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스 가격이나 전기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러한 전략을 좀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실제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시라델타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플라이드 버티컬이나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국내 쪽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탄력도 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원익 IPS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SK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PSK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본다거나 아니면 뭐 테스나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많이 못 올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올해 1년 내내 좀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내년도의 실적이나 전망을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관 쪽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도 좀 성장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테크나 이런 기업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점 권역에서 매물 수화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만약에 매물 수화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11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대의 돌파 시도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이번 정부에서 원전 정책이 좀 바뀌나 뭐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5년 동안에 2조 7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력 관련주들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전기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짧게 대응을 좀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1선짜리 때 뭐 8만 원 이탈을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차트의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을 순절로 좀 잡고 대응을 해봐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의 종목이죠.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도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군들은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 말씀을 드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로 가게 되면 뭐 이슈, 이벤트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 만큼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28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짚어보기 전에 장전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로봇 관련주가 대기업의 투자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였죠.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식이었는데 CES 2021을 통해서 로보틱스 기술과 메타버스의 결합을 통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로보티즈, T 로보틱스 등이 동반 강세 보였는데 오늘도 시간외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라이다 센서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화이자 관련주도 이 경구용 치료제 소식에 급등했는데 KPX 생명과학이 지금 장전 거래에서 움직였으니까 한번 주가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가 하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0.12% 상승 출발합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100원 챙겨가면서 83,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이 더 큰데요. 0.8% 가까이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1,000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떨어졌던 네이버는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고요. 카카오가 0.4%, 현대차가 0.4%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삼성 SDI와 LG화학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이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네, 대형주 위주로 좀 순매수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지금 기아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고요. 현재 주가는 21만 4,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0.2% 상승하면서 8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강한 출발합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 0.18% 상승하면서 3,004포인트, 코스닥은 0.49% 올라가면서 1,0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올랐다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힘을 내서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 코스피의 지수 향방을 좀 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들까지 매수세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880억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쪽으로 조금씩 자금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언론을 통해서 이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어제 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모두 4%대 그리고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8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엔과 LNF 각각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1,800원 빠져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입니다. HLB가 1.3%, 2차 전지 첨보도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따라서 상승분 추가로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3만 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올해 마지막 장이죠. 올해 마지막 화요일 장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사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어제장 하락세를 만회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짚어봐 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까지 주식을 사서 가져가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가 대형주라든지 배당을 주는 종목에서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밀릴 수도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마감을 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뭐 과거에 유럽 신용 위기처럼 박살이 나거나 급락을 하거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뭐 급락이 나오면서 쭉쭉 떨어질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연말 분위기에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장세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년도 다음 주죠. 1월 3일서부터 이제 주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정도의 분위기면 미국 시장이 이게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는 이 정도의 분위기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 정도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들로 인해 가지고 순환매가 내년에서는 또 발생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시장이 흔들리든 뭘 하든 반도체 장비주들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저점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12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월 첫날서부터 12월 첫날이 12월 1일부터는 해서 12월 1일서부터 해서 계속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2.7%를 급등을 했고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세를 한 이 시점에서 IT 부품주들은 꼭 여러분들이 포트로 좀 꾸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그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됐든, 어쨌든 로봇이라는 이 부분이, 물론 로봇 청소기 이슈도 있고, 로봇 청소기가 됐든,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이 됐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어느 쪽에서 이슈가 터질지는 가봐야 되지만, 로봇 청소기 쪽으로만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로봇 청소기에 부착되어 있는 그 센서들, 부품들, 보면은 카메라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LDS라는 레이저를 쏴서 다시 표적을 다시 따는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거죠. 그래서 레이더, 그 다음에 LDS,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이제 센서 관련주들이 결국은 IT란 말이에요. 그래서 IT 관련주들이 내년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카메라 관련주,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부착을 하고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PCB 관련주들 그리고 FPCB는 폴더블 폰 이런 이제 앞으로의 이런 로봇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도 CES 2022에서 아마 로봇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됐든 그 자율주행차도 다 카메라 역할과 라이다 센서 레이저보다 좀 더 가격이 좀 싼 그런 이제 센서에 대한 이제 내년에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결국 뭐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이죠. AI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재료, 소재 관련주들은 내년에서는 계속 좋을 수 있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서는 이쪽 중소형주 쪽에 IT 부품주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지수가 지금 아침 대비 좀 밀리기는 있는데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밀리더라도 내일 배당락 날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밀리더라도 2,950선 정도는 지켜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내일은 뭐 배당락 날이니까 당연히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한 S&P 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과 다우존스도 이렇게 강세를 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거는 좀 많이 억울하죠. 많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눌러놨던 것들은 내년에서 다시 그 정도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뭐 밀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략이 무슨 전략? IT 부품주들을 싸게 저점 매수하자. 이유는 미국은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고 IT 기업들이 다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싼 좋은 종목들을 사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거꾸로 가도 내년에서는 다시 동조화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잘 바뀌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형주들은 아침에서 갭상승 줬다가 죄다 밀리네요. 죄다 밀리지만 또 중소형주 IT주들도 좀 밀리네요. 코리아서킷도 밀리고 또 후성은 잘 버티고 일단 오늘 배당을 주는 날인데 요상하게 미국 시장과는 좀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흔들리면 내일 원래 배당락일 날 좀 더 흔들려야 되는데 내일 많이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흔들리면. 그리고 아직 장 끝난 거 아니고 장시작한 10분밖에 되질 않았으니까 뭐 흔들린다고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저점 매수, 배당 주는 종목들 잘 저점 매수 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종목 2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죠. 수젠텍. 자, 수젠텍.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약합니다. 약한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시젠이라든지 과거에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관련주들이 작년에서는 급등을 많이 했죠. 물론 수제텍도 많이 움직였었고 바이오니아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 종목들은 좀 움직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니아는 좀 움직였죠. 작년에도 많이 움직였었고 근데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이렇게 수제텍처럼 안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처럼 제약주들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라는 얘네들의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과는 틀려요. 작년에서는 그냥 제약주든 코로나 진단키트든 모두 다 움직였지만 지금은 작전주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거나 이거를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지네들이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이 안 돼 있거나 세력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종목들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차별화가 나오고 제약주들이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계속 안 가다 보면 나중에서는 결국 그게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는 손실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이제 악재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수젠텍에 대해서는 악재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이 되어 있고요. 실적을 보면 실적은 좋아졌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갈 겁니다. 쉽게는 안 갈 거예요. 보면은 적자였다가 올해 2021년 9월달 3분기 실적을 보면 흑자 전환돼 있죠. 분기별로 봐도 올해는 계속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흑자를 이뤄줬고요. 올해서부터는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이뤄줬는데 원래 이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 마련인데 그 전에 먼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건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쉽게 올라가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건 장점입니다. 많이 빠졌다는 장점이고 단점은 지금 코로나 이슈가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한다라는 거 약하다라는 얘기죠. 약하다라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근데 이제 내년 1월달, 2월달에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2만 원까지는 들어줄 수 있는 개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확실한 쪽은 차라리 IT 쪽은 실적도 좋고 미래도 확실하게 성장성이 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IT 쪽은 먹기가 편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이쪽은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수젠텍은 그냥 관마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MLCC 그다음에 PCB 관련주 쪽이죠. 삼성그룹 계열의 종합전자부품 생산업체인데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그래서 이런 이제 카메라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LCC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기판 솔루션,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다음에 경연성 인쇄 세로 기판, 그래서 FPCB, PCB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IT가 항상 움직이면 PCB랑 그다음에 MLCC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이미 벌써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IT가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올라갔듯이 이쪽 애들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수급도 좋습니다. 수급도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시 신고가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받으면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눌리면 공략 가능하시고 신고가 갱신도 노려보면서 보유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2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긴밀히 협력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현대차, 기아 등의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텔레칩스가 수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또 내년 차량용 반도체 주문량이 1년 내내 만들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현대차를 포함해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선주문한 차량용 반도체 주문량이 크기 때문에 텔레칩스의 실적도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13.5%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19,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텔레칩스는 12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상향은 아니지만 14,000원부터 2만 원대까지 정말 많은 주가 상향이 있었고요. 오늘은 2만 5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상태고 오늘 갭 상승 출발했다가 음봉 전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 초반의 급등세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인수 소식 때문에 SM 계열사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죠. 최근 CJ ENM과 SM의 인수 작업이 순항 중이라는 소식에 상장 계열사들의 주가가 전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이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6,300억 원 규모 인수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SM CNC부터 SM 라이프 디자인 등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M CNC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래 대상은 이수만 SM 회장의 보유 지분 18%라고 하는데 만약에 CJ ENM이 SM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종합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일봉 보시죠. 네, SM 라이프 디자인도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에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상한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어제 음봉 거래 마쳤고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분을 좀 반납했고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함께 516억 원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가 된 소식인데 총 계약 금액이 516억 5,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휴마시스는 이번 계약 규모가 2020년 매출액의 112.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벌었던 매출을 단번에 번 건데 셀트리온이 또 이번에 공급 계약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7% 급등하고 있고요. 17,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휴마시스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좀 안 나왔던 그런 종목이네요. 12월 초반에 2550원대 터치했었고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이다가 3거래일 연속으로는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인데 이번 종목은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좀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전환했고 0.2% 하락하면서 2,99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의 주된 매도 주체가 개인이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코스닥은 기관들의 매수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좀 최대한 피해가 적을지 좀 짚어주시고요.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유럽이랑 이제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완화가 된 모습이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일단 산타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않지만 양호한 모습이다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연말 뭐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체감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뭐 8%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거의 10종목이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제 개인 양도세 관련 매물이 좀 지수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까지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소화된 그런 모습이다 정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말 관련해서 이제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관련 주식을 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와중이고 거래량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조금은 답답하시기보다는 뭐지 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공부를 하시고 내년 시간적으로 좀 공부하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고, 내년에 어떤 주도 섹터가 좀 자리 잡을지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력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이 굉장히 조금 많기 때문에 매수를 뭐 개인 투자처럼 일반의 한 명의 개인처럼 뭐 한 번에 매수를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최대한 틀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매수세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견조하고 뭐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좀 체크해보자.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보다 바닥권에서 매집해가고 있는 그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이번 이 시기는 내년 분기나 월별 이벤트를 좀 체크를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정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지수가 내년 초반에는 조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이나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최근 좀 이슈가 됐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PCB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율주행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흐름을 체크하시고,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2000지 전기차만 생각을 하실 텐데 수소차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기관 수급은 뭐 매수를 많이 하지도 않고 매도를 많이 하지도 않고 뭐 양호한 모습입니다. 지금 상태로 좀 유지를 해준다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 일단 연말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 수급보다는 개인들 매수세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 획득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물량은 이미 좀 많이 소화가 됐다라는 점을 좀 유지를 하시고, 차분하게 시장 뭔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세를 기다리면서 일단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폭 자체도 종목들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HNB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우려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뭐 최근에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가능성은 있다는 소리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박권 하단부에서 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목표관을 좀 설정하신다면 지금 8,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 박스권이거든요. 일단 10,000원대까지는 목표관으로 삼으시고 한번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자. 저 같으면 지켜보다가 관리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좀 넘어간다면 일단 11,500원 정도 좀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어쨌든 11,500원 상단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 여부를 검사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밀가 뭔가 긴가민가 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최대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뭐 관리 종목 이런 우려가 좀 해소가 된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닐 경우에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주가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일 텐데, 일단 항체 치료제 레키포나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극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주가 계속으로 좀 이어가는 구간이라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좀 최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상승 하락 이걸 만들면서 꾸물꾸물 계속 조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필요한 구간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최근에 좀 한 달 반 정도 쉬는 이 와중에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서 추세적인 전환의 모습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1만 2천 원짜리 좀 돌파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 자리 한번 지켜봐 주시고,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고, 굵직한 기업이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훼손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이제 사실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너무 많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기업의 본연의 가치가 좀 희석이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 관련해서 기업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일단 소극적인 측면에서 지금 좀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조금은 이제 좀 지루해졌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 2년 동안 들어보니까 이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을 보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를 한번 지켜보시고, 기업 본연의 가치에서 한번 끌어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일단 20만 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시간적으로 조금 몇 년 정도 한번 지켜보셔야 추세적으로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일단 본연의 가치에서 간다면 다시 4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메지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외인 기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고, 일단 정고점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고점 상단 20만 원이 최고가인데, 일단 돌파 가능성은 많으나 유동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재무제표 개선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주가가 영향을 중간중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다. 이 부분 인지를 하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지온 같은 경우 좋은 기업이나 일단 재무제표 체크하자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시그널을 듣는 동안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계속 좀 반등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동반 매수해주는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천연가스와 WTI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 종목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나 2차 전지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재원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응 방법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갈림길이 2960이다를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지금 어제 이제 최재원의 백전백승이라는 코너에서 오늘이 좀 그 기준점이 될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주면은 이대로 2960을 깨지 않고 저점 테스트 없이 3100을 돌파하겠다. 코스피가 3100을 넘으러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조금 약간 아래쪽으로 움직여 준다면 한 번 정도 더 이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확률이 높다. 일단 주봉상에서 보면은 올라올 때 밑꼬리가 달려 있는데 그 밑꼬리를 어느 정도는 메우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더라도 저점을 깨거나 엄청난 폭락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저점을 한 번 정도 더 테스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막 엄청나게 큰 하락이 당장 올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주들 이전에 올라올 때 추가 매수나 뭐 좀 매수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은 만약 이번에 2,960을 훼손하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강한 모습으로 마감까지 이어가 준다면 저점 테스트 없이 이대로 3,100을 한 번에 돌파하러 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짧게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메커스라는 종목인데, 메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FPGA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기술 영업을 통해서 판매하고 기술 지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로 자일링스, 르네사스, 메이콤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회사들의 한국 대리점입니다. 메커스는 몇 달 전 AMD와 자일링스 합병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또 메커스는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자일링스의 총판을 맡고 있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또 드론 시스템의 메인 프로세서로 활용되는 FPGA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드론 관련주로도 엮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소식과 함께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로 보여지고요. 최근 터진 거래량이 좀 약간의 고점을 의식하게 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만약에 강한 장대 양봉과 함께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 최근에 터진 거래량 역시도 좀 매집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좀 무서운 상승세가 가능한 그런 차트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7,700원 조금 더 내리더라도 6,55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지지는 않고요. 즉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6,550원만 지켜준다면 단기적인 상승 관점 유지되면서 급등, 그러니까 즉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만큼 흐름이 좋기 때문에 6,550원만 지켜준다는 조건 하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요. 솔트룩스는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문 업체로 이런저런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판매,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솔트룩스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2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CES에서 메타휴먼 에린을 좀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사에 가까운 외형과 고도화된 얼굴 인식 기능 등이 탑재된 에린은 이번 전시에서 솔트룩스 홍보와 빅시그널 소개를 담당해 부스를 방문하는 관객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색다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자세한 주가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솔트룩스 현재 14,400원 부근의 지지라인을 돌파한 후에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15,300원 위로 올라서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의지를 좀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종가까지 15,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탄력만 받는다면은 장대양봉으로 고점을 노려보는 것 역시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CES 2022까지는 아직 시간도 좀 남았고 현재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종목은 국보라는 종목인데요. 국보는 종합 물류업체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 보관, 하역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전국의 각 영업소를 거점으로 종합 물류 기업 인증 업체로서 물류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회사입니다. 이제 국보는 미국, 이스라엘의 생명공학 기업인 레드힐 바이오파마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레드힐은 현지 언론을 통해서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오파가닙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인간 숙주세포를 표적으로 작동하므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한 돌연변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임상 중인 글로벌 이상 3상 연구 데이터가 유럽 EMA에 제출됐으며
검토 결과는 12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와 함께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국보가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00원 부근의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지켜줬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조금 애매하고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려면 1,900원 위로 확실히 돌파 후에 안착까지 해줘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래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마냥 상승만 바라보고 좀 매수 접근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보여지고요. 국보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재료도 나쁘지는 않고 테마도 좋지만 차트 흐름이 아래로도 좀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시그널 유지하면서 만약 1,900원 위로 다시 올라서 준다면 그때는 조금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전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저런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죠. 화이자랑 머크를 필두로 이런저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치료제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점 인식하시면서 하나로 확정이 된다면 나머지는 결국에는 다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은 재료랑 테마는 굉장히 좋은데 항상 한 회사가 독점을 결국 할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관련주들 조심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메커스, 솔트룩스, 마지막으로 국보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한 3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특징주가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지금은 도시가스 관련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천연가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새벽 선물 시장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8.2% 급등하면서 3.92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힘이 좋습니다. 4.7%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39,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가스도 1%대 상승, 삼천리도 1%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대성에너지가 대장입니다. 지금 가스 관련, 에너지 관련해서는 대성에너지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좀 몰려 있고요. 현재 대성에너지 20.45%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 1,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GSE가 좀 따라가지고 있죠. 12.2%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는 3,5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에너비스가 13%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전기 유틸리티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이 6.7%, 한전산업이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12% 하락하면서 2,996선 내려갔고요. 어제 종가 기준 한 3포인트 정도 더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 상승하고 있고 오늘 1,019포인트까지 올려가면서 좀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모두 다 사들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540억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대 사들이고 있고 선물 시장도 1,200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도 함께 순매수해주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종목을 사야지 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당락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오늘 들어온 기관의 물량 내일 매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도시가스 움직임들 그리고 지수 한번 다시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장, 올해 마지막 화요일장이니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행복한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